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소방학원에서 소방영어 담당하고 있는 박종석 교수라고 합니다. 여기 태강 박종석 교수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방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방향성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1, 20분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영어 중에서 소방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두 가지 보시면 알겠어요. 소방직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커리큘럼 얘기 좀 할 건데, 특채하고 공채가 조금은 달라요. 포인트가. 그래서 공채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포인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공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약간의 좀 분리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출제 포인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하는 게 9급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9급이라고 적을게 이렇게. 9급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소방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세 개가 무슨 차이가 있고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소방직은 막말로 경찰과 9급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 수험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드릴 건데, 제가 일단 이 세 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소방영어를 맡고 있긴 하지만 모든 직렬을 다 가르친 경험이 있는 시험영어 전문가라고 소방영어에 좀 한정시키고 있지만 그 시험영어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급은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고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은 고2라고 보시면 되고, 소방은 고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무슨 기준이냐, 독해의 수준이에요. 근데 9급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소방 수능보다도 조금 높긴 합니다. 여기서 고3이라는 것은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는 게 느끼시는 거 있나요? 자, 보세요. 어떻게 출제되냐는데, 자, 생활영어 나오고 어휘 나오고 문법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수는 일반적인 상황을 적어 놓은 거니까 여기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한두 문제씩은 좀 여기에 변수가 있다는 생각을 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딱 이렇게 나온다고 전제를 두시 마시는데, 독해를 볼게요. 여러분, 주제 찾기, 빈칸 완성, 요약문 완성, 순서 비어, 운명어휘. 뭐랑 똑같습니까? 100% 뭐랑 똑같아요? 수능하고 똑같은데 난이도의 차이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좀 쉽네, 쉬운 거 맞습니다. 근데 쉽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근본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전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에는 크게 실패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활영어, 자, 소방과 일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소방이라는 특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영어는 뭐냐, 소방생활영어는 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자,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봐요. 그럼 수준은 어느 정도냐, 중3에서 고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좀 주의를 기울여 포인트와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좀 잡아두시면 틀릴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오죽하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자, 작년과 16년, 17년을 봤을 때도 요 이디엄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hit the ceil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천장을 때리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걸 왜 제가 적어놨냐면, 그럼 9급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활영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일반 생활영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디엄이 등장하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디엄이 안 나오는 생활영어가 나오게 두세 문제 나올 때 어떤 건 이디엄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두 문제 정도는 이디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디엄이 나온다는 가상을 두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그 한 문제 맞추려고 도대체 이디엄을 몇 개를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전제가 깔리는데, 일단은 이디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공부하지 마시고, 자, 기출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기어서 기출을 전제를 한다는 걸, 자, 제가 그 다음에 어휘에서도 네모랑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고3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저거 뭐냐, 변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어휘가 결론은 변수가 됩니다. 작년에서도 2017년을 본다 그래도, 자, 인디그네이션이라는 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했었어요. 이게 분노라는 단어. 자, 앵거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앵거. 이게 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등 단어 같은 인디그네이션은 약간은 좀 센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센 걸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 9급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왜 여러분들 경찰이라고 적어놨냐면, 최근에 소방직 여기 뭐 문제라든가 여기저기 이제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소방직하고 경찰이 거의 다가 그냥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고3 수능 어휘를 철저하게 일단은 익히시고 나서 좀 경찰 쪽에 나오는, 그러니까 경찰도 뭘 기준으로 잡으시냐면 기출을 기준으로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그러니까 뭐 많이 확장시키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야 되고 뭐는 빼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기준은 경찰에 나왔던 문제들을 정도, 그러니까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가 최근에 경찰 나왔던 게 소방 나왔고요, 소방 나왔던 게 경찰 나온 게 최근에 16, 17이 막 믹스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3에다가 경찰에 나왔던 뭐 이디엄이나 경찰에 나왔던 어휘 조금만 더 가미를 시키자, 그 선에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버겁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끝내면 되느냐? 수능까지는 끝내셔야 됩니다. 수능 단어가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1 수준이라는 것은 문법과 독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는 그 수준을 반드시 넘어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결론은 변별력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수준을 잡아두시기 바라고, 문법도 한 서너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또 별표 치실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내신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 나오는 거는 큰 구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구조를 물어본다 그러면, 공무원, 그거는 9급이나 경찰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난이도 차이 있겠지만, 딱 여기서 고1 수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의 수준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예문 수준도 포함해서 내신 위주로 나오니까, 내신은 좀 뭘 물으면 디테일하고 약간 좀 세밀하게 물어봐요. 아셨지? 그러니까 수능은 굵직굵직한 걸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는 세밀한 것까지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뭐 잔챙이 같은 건 안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내신에 대비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법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고1 수준이야,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간은 좀 내신,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간다는 거. 내신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중에 나가서 중3이나 고 수준에 맞는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좀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3 때, 고1 때 문법 문제 다 학교 다닐 때 맞췄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쉽게 나온다고 얕잡아 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기초 기본이 중요한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해는 그냥 수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수능인데, 그러니까 고1이나 고1 아니면 고2 정도의 모의고사 독해 문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문제인가 제 기억 한 문제 정도가 거의 고3에 가까운 수준의 한 번, EBS 수준 나왔으니까 뭐 이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9급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간에 한 문제는 틀리자. 독해 하나는 틀리자. 그럼 95점이에요. 어휘 한 문제는 틀리자. 그럼 90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 실수하자. 그럼 몇 점입니까, 여러분들? 자, 85점이죠. 그럼 85점이면 영어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좀 갖고 준비를 해주시고 기분을 좀 잡으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공채를 말씀드렸으니까, 공채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경찰과 거의 90% 맞먹는다.
다음에 저 소방 특수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특채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특채를 봤더니 자, 이때는 좀 영역이 골고루 나와요. 그런데 2016년을 봤더니 어휘 문제가 3개가 나오고 2017년에 어휘가 6개 나왔어.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가 완전히 난리죠, 난리. 자, 생활영어 14개 나왔다. 이게 기존에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특채 그러면 뭐냐? 특채 그럼 무조건 특채 생활영어입니다. 특채 생활영어. 자, 제가 좀 저 개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김재규 소방학교 5개석 여기서 소방영어를 강의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참 어느 정도 기간은 지났지만 특채 소방영어, 생활영어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생활영어 책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나오는 제가 쓴 교재가 하나 있어요. 생활영어 책.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저한테 강의를 해줬다는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채에 대해서, 이 생활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정규 시간에.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랬었는데 갑자기 14문제에서 몇 년, 2문제를 줄어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뭐 이게 안 나오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독해 안 나오던 게 독해가 늘어나고 어휘도 나오고. 그런데 요 얘기 좀 이따 할게요. 문법 문제도 안 나오던 게 막 나오고 섞여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럼 2018년도 올해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 생각은 이것도 너무 과했고 이것도 너무 과했어. 그래서 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활영어 한 10개 가까이, 독해 한 4, 5개 가까이, 어휘 한 4, 5개 가까이 이렇게 해서 요 중간 지점에서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작년에 자 미리 가볼게요. 그냥 공채가 제가 경채보다도 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2017년도 4월 공채를 보게 되면 웬만한 공무원하고 경찰영어랑 맞잡이 돼버렸어. 상당히 난이도를 높여놨어요. 그런데 하반기 좀 쉬웠는데 전반기 4월 달에 봤던 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 얘기 뭐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채도 조금은 좀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경쟁이 심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을 좀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채 특채도 문제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영어에 좀 더 집중을 둬야 된다. 그런데 그 생활영어가 뭐냐?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직렬의 특수성.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기초는 일반 생활영어 공채에서 했던 거랑 여러분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직렬의 특수하다 보니까 화재, 조난, 쓰나미. 자, 작년 같은 경우 뭐가 나왔냐? 가뭄 이런 거. 됐죠? 그러니까 무더위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소방 용어 다음에 무슨 고가 사다리 들고 다니는 들것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특수 어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해놨던 책을 미리 한 오래전에 했던 건데 그 안에서 다 변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조금 의외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셔요. 그것만 좀 더해주시면 특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문법이 뭡니까? 문법이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요. 지각동사가 나왔었어요.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각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중3 정도의 기본 지각동사라든가 사역동사, 관계대명사라든가 수일치 그 정도의 기본에 대한 문법은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독해라든가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생활영어 이 특수성에다가 좀 장면서 반복해서 많이 이거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맞춰주시면 특채는 특채를 90점, 100점까지 맞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그다음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컬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채가 됐든 공채가 됐든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건 어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기본 이론. 요 기본 이론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한 80%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초 기본, 문법에 대한 기본과 독해를 철저하게 철저한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못 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특히 문법 뭐라고? 내신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내신 형태, 약간은 디테일하게. 뭐라고요? 조금은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게 우리를 좀 짜증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는 나오고 어디까지는 안 나오고까지 다 범위를 제가 갈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시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기본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이론을 배웠으면 진도, 파트별로 문제 풀이도 있을 거고, 기출문제 풀 텐데, 요거는 이제 뭐 소방 기출 플러스 경찰 정도의 문제도 유사한 것들은 좀 포함시켜서 많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당연히 풀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총 정리까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에서 하는 뭐 패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생활영어가 문제입니다. 자, 일반 생활영어는 뭐가 관건이다? 자, 일로 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디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면 소방직에 나왔던 것, 아까 히터 슬링 같은 게 분노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방 특수직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묶어서 따로 좀 공부해 주시고, 자, 특징은 특히 여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아예 달달달 정도 암기할 정도로 걸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특수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여기 하기보다는 뭐랄까 범죄 용어 같은 게 나오죠. 아셨죠? 범죄 용어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일반 구급이나 경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고, 이디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소방은 소방 특성이 있을 거고, 경찰은 경찰 전문 용어가 있을 거고, 뭐 일반 구급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나오겠죠. 그쪽에는.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 거고, 다시 말했었지만 고3, 고2, 고1. 그래서 조금은 세게, 자, 소방직을 고2까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직렬들은 그거보다 조금만 세게 공부하시면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커리큘럼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자, 저 박동석 태강 소방영어입니다. 자, 저 보시면 다른 강의하고 수업을 들으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암기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해를 철저하게 시킬 거고요. 좀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듣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강의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솔직히 다르지 않는데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강의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강의를 철저하게 제 커리대로 쫓아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다른 강의가 다 다르고 합격에 다 다르게 하는 저기 소방영어, 태강영어 박동석 교수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저와 함께 소방영어 힘들겠지만,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저 얼굴 기억해 두시라고 맨 앞쪽으로 돌렸습니다. 소방영어 태강 박동석이었고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합격에 다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업 시간에, 정규 시간에 아니면 인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